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오늘 부동산세법 문제풀이 제18강이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교재 196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4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5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 그랬죠? 1번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능하지요. 1세대 다주택자도 현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마 그러나 2018년도부터는 법이 개정되면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 여러분 이번 시험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됩니다. 2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겸용주택이죠. 이때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이외의 연면적보다 클 때는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시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면적이 커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증여자인 내형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걸 뭐라고 하지요? 부담부증여라고 하지요. 부담부증여인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인데요.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것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4번 2015년도에 양도한 토지에 발생한 양도차손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양도 차익과 양도차손이 발생할 때는 5년 이내에 걸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꼭 토지를 처분해서 손실이 봤다면 양도차익이 양도차손이 꼭 토지에 대해서 양도차손을 이월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룹별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그룹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2그룹은 주식 및 출자 지분인데요. 그러니까 토지를 처분하고도 양도차손이 생겼다면 5년 이내 2월 공제 가능한 것이 주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리고 이 주식 및 출자 지분. 그러니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및 출자 지분별로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토지를 처분하고 양도차손이 생겼을 때 5년 이내에 2월 공제가 가능한데요. 꼭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시 양도차익에 대해서 그러니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국내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2015년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한 경우 이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 국내 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고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다.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으로 모아서 과세가 된다. 여러분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택 하나 가지고 있죠. 외국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면 국내 주택 팔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당연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겠죠. 1번 틀렸습니다. 갑이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사람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렇죠?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갑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국외주택 양도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이 양도소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외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이 안 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36번입니다. 거주자 갑이 2015년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했네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취득가액을 물어봤네요. 양도차익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좀 까다로운데요. 자, 취득 당시 실질거래 가격은 8,000이고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5,000.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5억. 상업용 건물에는 차입금 1억 원이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자산가액, 양도 당시 자산가액이 5억이죠. 증여 당시 자산가액분에 채무액입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 자산가액은 감정가액으로 한다고 그랬죠. 5억 원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도 5억이죠. 5억분의 채무인수액은 1억이니까 5분의 1이니까 1억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요.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질거래 가격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분의 채무액입니다. 그러면 취득 당시 실질거래 가격이 얼마입니까요? 8,000이었나요? 8,000 곱하기 증여 당시 자산가액 5억분의 1억이니까 얼마? 1,60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취득 당시 취득가액 물어봤으니까 1,600만 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양도차익을 물어봤다면 1억에서 1,600을 빼니까 8,4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양도차익은 8,400인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어봤어요. 취득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600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1,600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10년간 보유한 후 12억 원에 양도했다. 고가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하면 얼마일까? 자,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그러면 양도차익이 얼마입니까? 12억에 양도했죠? 필요경비가 8억이니까 양도차익 4억이네요. 그죠? 4억 곱하기 양도가액 12억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원. 그러면 12분의 3이니까요. 4분의 1이죠? 그러면 1억이 되겠네요. 양도차익 1억인데 몇 년 보유했나요? 10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여기에 80%가 되겠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천만 원이 되겠네요. 8천만 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0년 5월 2일 취득하여 2014년 3월 20일에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취득과 양도 당시 실질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았다. 취득과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이 확인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계조사 결정 방법은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가 되겠고요.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매감환기, 양도가액은 매감기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 그 다음에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 감정가액은 없다. 기준시가는 1억 원이다.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이고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는 2억 원이다. 자본적 지출은 1억 4천만 원, 양도비 지출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잠깐 좀 해설을 한번 보실까요? 1번은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기, 2번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감환기 나왔죠? 3번 보세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공제의 합계액이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뭐가 적은 경우예요?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공제가 적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외외 규정인데요. 3번 별표시 하시고요. 4번입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할까? 매매사례가격 나왔죠? 매매사례가격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은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이 얼마나 왔습니까? 3억. 그죠?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이 3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나 왔습니까? 2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나 왔습니까? 1억.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1억 5천이 되겠네요. 그죠? 양도 당시, 그러니까 취득 당시,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입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은 얼마?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입니다. 얼마입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1억 곱하기 몇 프로? 3%가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 되겠네요. 300만 원. 그리고 자본적 지출과 그러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로 할 때는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 더해보세요. 1억 5천 3백인가요? 1억 5천 3백.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요? 자본적 지출이 1억 4천, 양도 비용이 2천이니까 필요경비가 1억 6천이죠. 그죠? 거기 자본적 지출이 얼마? 1억 4천. 양도 비용이 2천. 그러면 1억 6천이 되겠죠. 응? 1억 6천. 그러면 이때 이게 적을 때는 뭘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필요경비 얼마로 계산한다는 겁니까? 1억 6천으로 계산한다는 겁니까? 응? 다시요. 거기 해설 잠깐 보시면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이 1억 5천3백이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합계가 1억 6천이죠. 그런데 지금 양도 차익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을 어떻게 구할까요? 양도 차익은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이 얼마입니까? 양도 당시 매매 사례 가격이 얼마? 3억. 3억에서 필요경비 얼마 빼야 돼요? 필요경비 1억 6천만 원과 1억 4천만 원이 1억 6천. 얼마입니까? 여기 1억 6천. 그죠? 이렇게 기준시가로 계산했을 때 자본적 지출보다 적게 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니까 1억 6천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될까요? 1억 4천이 되겠네요. 자, 다시 실질적으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은 실질적으로 1억 6천입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했을 때는 매매 사례 가격 1억 5천이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3%니까 1억 5천 3백입니다. 이때 기준시가로 계산한 필요경비 계산공제 금액이 적을 때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나온 겁니다. 지난 25회 때 출제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도 해봤다는 데 의의 있고요. 한번 거기 해설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9번으로 넘어갑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 미등기 양도자산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1세대 2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는 비과세한다? 아니죠.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미등기로 양도하면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미등기 양도자산은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적용 시 당연히 실거래가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등기로 양도하게 되면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0.3%, 3%가 아니라 0.3% 축소 적용이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장기활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또는 법원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가 전에 양도하는 토지는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2016년 3월 20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정산했다면 2016년 6월 30일이 아니라 5월 양도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니까 5월 30일에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확정신고 납부 시 납부할 세금이 1,600만 원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이 분납이 가능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정신고 납부 시 2천만 원을 경우 분납할 수 없다. 2천만 원일 때 분납할 수 있죠.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 금액,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인 금액이 되겠죠. 양도차손이 발생할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예정신고해야 됩니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예정신고를 안 했어도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예정신고 안 했다면 당연히 확정신고는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많이 못 풀었네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41번 문제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여러분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